여러분, 인생의 중반을 지나고 나면 어떤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재혼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후회에 대해서도 염려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후회와 고통을 겪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재혼의 결정이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인 선택이 얼마나 후회로 가득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재혼을 하셨지만 그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바로 재혼을 결정할 때 꼭 알아야 할 사실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후회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올해 65세가 된 은주 씨는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별의 스트레스가 이렇게나 큰 줄 몰랐습니다. 자녀들은 남편이 죽자 은주 씨를 걱정해서 집에 자주 들러주었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 바쁜 일정을 보내는 듯 찾아오는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외로움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갔지만 은주 씨는 계절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속 자상한 남편의 사진을 보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집안이 너무 적막해서 자녀들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며 기다리기도 부지기수였고 오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의 안부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을 삼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오래된 친구인 민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정 씨는 그녀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였고 한때 함께 대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하여 40년이 넘는 우정을 이어온 친구입니다. 민정 씨는 그녀의 외로움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고 집이 먼 관계로 자주 전화의 안부를 물어오곤 했습니다. 은주야,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민정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은주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몇 번이나 괜찮아라고 힘없이 답할 뿐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더 걱정돼. 내가 그럴 때마다 내 마음도 아프단 말이야. 민정 씨는 목이 잠긴 듯한 친구의 목소리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말에 은주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민정 씨에게 자신의 고통을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 씨가 들으면 더 마음 아파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었는데 어디 좋은 곳 하나 소개해 줄까? 민정 씨는 은주 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침묵을 깨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뭔데? 하고 은주 씨가 묻자 민정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요새 노인대학이라는 곳에 다니는데 요즘 은퇴한 사람들 중에 집에서 무료하니까 많이 다니고 있대. 내가 좋아할 만한 시나 음악도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 은주 씨는 처음에는 그 제안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벌써 노인대학에 갈 나이인가?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올해 65. 은주 씨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를 만나서 부족함 없이
나름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죽음과 함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지난 2년을 보냈습니다. 50대 후반에 고혈압으로 쓰러진 남편의 병수발 사년과 떠나보낸 지도 벌써 2년. 6년여의 고생을 한 은주 씨는 나이도 있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민정 씨의 말은 마음 한구석에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평생 자유롭게 살다가 지난 몇 년간 나를 잊고 지냈는데 이제는 뭔가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지. 그녀는 고민 끝에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그 말에 민정 씨는 고맙게도 노인대학까지 함께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가서 처음엔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까 조금이나마 너랑 같이 있다 오고 싶어. 그날 이후 두 친구는 함께 노인대학을 다녔습니다. 민정 씨 덕분에 은주 씨는 노인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대학은 은주 씨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곳은 은주 씨에게 은근히 활력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그곳에서 시집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는 은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속 깊은 소리가 튀어나와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은주 씨는 마치 그곳에서 자신을 되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든든한 친구인 민정 씨도 있으니 이제는 노인대학을 가는 날만을 기다리는 자신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은주 씨는 그곳에서 67세의 남성 정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난번 은주 씨의 시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알고 보니 정수 씨는 오래전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었고 현재는 사업체를 운영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혼자 살아온 남성이지만 워낙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가끔 주말엔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하러 다니고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들이 은주 씨에게는 더없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은주 씨는 정수 씨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은주 씨는 예전 같은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며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른 재혼 결정에 은주 씨의 자녀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 싫었지만 속 깊은 자녀들은 곧 은주 씨의 재혼을 축하해 주기로 마음먹게 되어 일사천리로 재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결혼 전부터 은주 씨는 정수 씨와의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제2의 인생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재혼은 시퍼런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있던 집을 처분하고 은주 씨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은주 씨의 집에 정수 씨의 카드 내역서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뜯지 않고 정수 씨에게 건네주었는데 정수 씨가 화들짝 놀라며 숨기는 모습에 은주 씨는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수 씨가 씻으러 간 사이 은주 씨는 카드 내역을 보고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정수 씨가 유흥주점에 가서 수백만 원치의 금액을 긁은 것을 본 것입니다. 한 달 동안 4-5번을 갔는데 한 번 갈 때마다 수십만 원씩을 긁었습니다. 정수 씨가 씻고 돌아왔을 때 은주 씨는 참지 못하고 카드 내역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나 몰래 유흥주점 가서 여자 만나고 술 먹고 다닌 거예요? 그 남자가 사업을 하면 술접대는 필수인 건 몰라? 그런데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4-5번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너는 신경 쓰지 마. 남자가 하는 일에 어디 여자가. 그런데 그렇게 수백만 원을 들인 만큼
당신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당신 지금까지 생활비 안 줘서 내 돈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정수 씨가 대답하지 못하자 은주 씨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에 4~5번씩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비용도 충격인데 이게 정말 사업을 위한 건지 유흥을 위한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은주 씨는 그가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묻지도 않고 재혼을 서두른 건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몰라, 피곤해. 나중에 이야기해. 정수 씨는 분리할 때면 항상 피곤하다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수 씨는 건강 문제도 은주 씨에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처럼 정수 씨도 고혈압이 있었지만 건강한 척 음주와 흡연은 계속하고 있었고 심지어 당뇨까지 있었는데 은주 씨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결혼한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정수 씨가 피곤하다고 말했을 때 은주 씨는 불현듯 전 남편의 고혈압이 떠올랐지만 애써 떠올리려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정수 씨의 야근이 잦았던 시기가 지나고 다시금 카드 내역을 확인한 은주 씨는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체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 돈 정말 사업을 위한 접대 맞아요? 참다 못한 은주 씨는 신용카드 내역을 정수 씨의 앞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너 예전처럼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그럼 내가 나가서 돈을 뼈 빠지게 벌어와야 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다 널 위해서 한 건데. 그래, 나는 돈 없어서 못 내니까 너가 카드값 좀 내라. 하곤 은주 씨에게 빽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때 은주 씨 마음에 차가운 공포가 스쳤습니다. 왜 내가 당신 카드 값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주 씨는 눈을 치켜뜨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수 씨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너가 사모님처럼 떵떵거리면서 살려면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목소리가 너무 당당해서 은주 씨는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정수 씨는 은주 씨를 위한 것이라고 윽박질렀지만 사실 정수 씨가 원했던 것은 그녀의 돈과 재산이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은주 씨가 전 남편과 사별의 힘든 시간을 지냈다는 말을 했을 때 정수 씨는 은주 씨의 재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수 씨가 결혼을 통해 얻으려 했던 것은 자신의 편안한 생활이었고 그 대가는 은주 씨가 고스란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수 씨는 카드 내역이 날아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위해 고생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만 있냐? 사모님 소리 들으려면 나 신용불량자 만들면 안 되지. 라며 카드값 대납을 뻔뻔히 요구했습니다. 그 말에 은주 씨는 할 말을 잃었고 카드값을 대신 갚아주면서 속으로 골았습니다. 어느 날은 둘째 딸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아버지의 빈자리에 낯선 남자가 들어있는 것이 싫어 정수 씨가 없을 때 집에 왔는데 그동안 은주 씨는 정수 씨로 인한 마음고생 때문에 얼굴이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설거지할 때 둘째 딸은 식탁 위에 있던 정수 씨의 카드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화들짝 놀라며 은주 씨를 다그쳤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이거 그 남자가 긁은 거야? 유흥주점. 엄마, 그 남자 그런데 가서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남자가 무슨 돈이 많아서 한 달에 400씩 유흥주점에 쓴대. 연체 이자도 있는데 설마 엄마가 갚아준 건 아니지? 아니지?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남자 설마 제비인 거 아니야. 둘째 딸이 소리를 질러댔지만 은주 씨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끝까지 은주 씨가 답이 없자 둘째 딸은 화가 나 엄마, 아무리 그 남자가 좋아도 아빠 유산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 우리한테도 지분 있으니까. 하고는 문을 쾅 닫곤 돌아갔습니다. 그 말에 은주 씨는 마치 찬물이 끼얹어진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나는 지금 너무 불행한데 애들까지 벌써 내 유산을 탐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은 은주 씨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나한테 자기 카드값을 내라고 닥달하고 애들은 벌써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나는 이제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은주 씨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딸이 돌아간 이후로는 첫째와 막내에게도 연락이 뜸해져 은주 씨는 다시 고립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민정 씨가 은주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주 씨의 재혼 후 노인대학을 가지 않게 되자 민정 씨도 은주 씨에 대해 한시름 놓고 잘 살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정 씨가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입원한 친척분이 계셔서 병문안 갔는데 거기서 정수 씨 봤어. 내가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놀라더라고. 정수 씨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세색 씨가 신경 좀 써줘라. 은주 씨는 그 말에 정수 씨가 부쩍 피곤하단 말을 자주 하는 것이 떠올랐고 정수 씨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오늘 민정이 만났다면서요? 병원에서 만났지. 하고 정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무슨 일로 갔던 거예요? 어디 아팠어요?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걱정이 어떻게 안 돼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정수 씨가 답이 없자 은주 씨는 더 걱정이 되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은주 씨가 알게 될 것을 느낀 정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한텐 말 못했지만 내가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어. 당신 어떻게 그런 얘길 지금 와서 할 수가 있어요? 당신 전 남편 때문에 나도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 당신이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말 못했어. 속인 게 아니라 타이밍을 놓쳐서 말하지 못한 것뿐이야. 믿어줘. 은주 씨는 커다란 쇼크를 받았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진 전 남편의 병수발을 4년을 했기에 또다시 그때의 두려움이 찾아 오리라곤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타이밍이라니. 타이밍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다시 이혼하자고. 정수 씨가 거친 숨을 내쉬며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본 은주 씨는 정수 씨가 쓰러질까봐 노심초사하며 더 말을 하지 못하다가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민정에게 털어놓고 나라기엔 은근히 묘한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았고 이미 자식들은 연락하지 않고 지낸 지도 2개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섰지만 혹시나 정수 씨가 집에 쓰러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은주 씨는 서둘러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은주 씨는 정수 씨의 말들이 기억났습니다. 정수 씨가 정말 나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애쓰고 나 걱정할까봐 고혈압을 숨긴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너무 겉만 보고 판단한 건 아닌지 정말 모르겠어. 나 위해서 먼 바다까지 마다 않고 드라이브 시켜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니 은주 씨는 얼른 집에 가서 정수 씨를 보고 따뜻하게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주 씨의 아침은 정수 씨의 건강한 식단을 차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은주 씨는 가리는 음식이 없이 아무 것이나 잘 먹지만 많은 것을 가려야 하는 정수 씨의 식단을 챙기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이 고생을 하니 새로우면서도
그간 은주 씨도 나이가 들다 보니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위해 두 사람의 장을 봐오는 것도 힘든데 그러고 보니 정수 씨는 아직까지 생활비도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는 연금과 전 남편의 유산 등으로 이제까지 정수 씨의 사업과 건강을 책임져 오고 있었는데 은주 씨 혼자서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었던 재산도 매달 정수 씨에게 들어가는 돈 때문에 눈 녹듯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퇴근한 정수 씨는 몸이 힘들고 피곤하다며 저녁을 먹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설거지와 빨래, 청소까지 모든 가사일은 은주 씨가 혼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씨를 안쓰럽게 생각해서 자처하여 정수 씨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처음엔 정수 씨도 그런 은주 씨에게 고마움을 느꼈지만 갈수록 은주 씨의 보살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가사를 마치고 잠시 쉬려고 앉아 있을 때도 정수 씨는 은주 씨를 시도 때도 없이 찾으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부쩍 은주 씨도 기력이 딸리는데 온갖 살림에 정수 씨의 뒷바라지까지 하려니 한 번씩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은주 씨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감정의 변화와 그로 인한 우울증과 합병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오랜만에 은주 씨의 집에 온 민정 씨는 콕삭 늙어버린 은주 씨의 모습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재색 씨가 얼굴이 이게 뭐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정 씨는 슬픈 눈으로 은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주 씨는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메마른 눈으로 친구 민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뭔 수를 써야지, 원.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제일 중요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니? 나 어디 가서 2번 이혼한 여자란 말 듣고 싶지 않아.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도 그게 중요하니? 내가 내 삶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지. 그래, 맞아.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외로워서 재혼을 한 건데 이젠 외로움보다 괴로움이 더 커서 끔찍해. 이젠 살고 싶어, 민정아, 흑흑. 은주 씨는 비로소 민정 씨의 말을 듣고 오열하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정 씨는 가까스로 은주 씨를 위로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은주 씨는 퇴근에 돌아온 정수 씨에게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여러분, 은주 씨의 이야기를 통해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되돌아보셨을 겁니다. 재혼은 인생의 중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은주 씨는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새로운 사람과의 시작을 꿈꾸었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지만 상대의 재정을 확인해 보지 않고 섣불리 재혼을 결정한 그녀는 결국 정수 씨와의 결혼에서 경제적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 내역 중 유흥업소 지출을 발견했을 때 은주 씨의 충격은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다 이걸 접대비라고 주장하는 정수 씨가 결국 은주 씨에게 책임을 회피하여 자신의 부채를 갚아달라고까지 하는 것에서 은주 씨는 큰 충격과 함께 결국 신뢰의 위기를 맞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몰랐던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은주 씨는 정수 씨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진 전 남편 때문에 큰 고생을 했던 은주 씨는 또 다시 같은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건강 문제와 숨겨진 진실은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건강 관리에는 때에 맞춰 건강한 식단을 차리는 것도 포함돼 그 또한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가 체력의 저하로 이어져 가사의 분담이 어려워지다 보니 한쪽이 지나치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체크 후에 재혼을 서둘러도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혼 후 가족과의 갈등은 생각지 못한 데서 생기기도 합니다. 은주 씨는 자녀들의 반응을 예상치 못한 채 자신의 외로움을 정수 씨가 채워줄 거란 희망으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주 씨의 긴 침묵과 둘째 딸의 말 한마디에 서로 오해가 생기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까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재혼 후에는 이러한 가능성들이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결심하기 전 여러분은 상대방의 모든 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알고서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주 씨처럼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결정을 내리면 큰 후회와 고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꼭 필요한 점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분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